이도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한일 관계 때문에 이렇게 참 아주 굴곡이 심하고 그 다음에 급격한 변화를 예, 초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멀리 이렇게 부산까지 찾아와 주셔서 더운데 감사합니다. 저도 어쩌녁에 예상은 했던 겁니다만은 갑자기 소위 지소미아, 예. 요즘은 뭐 일반 사람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른바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이라는 거를 이명박 정부 때 맺을 찰나에 맺지 못하고 있다가 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맺었던 거죠.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뭔가 하면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은 미국의 동맹이고, 따라서 일본은 우리의 말하자면 준동맹이죠. 모호국이고. 그래서 공산 무력 집단에 대한 공동의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김정은 집단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한, 또 그러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협정, 우리한테 필요 불가결한 협정이었죠. 그거를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파기한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적과 다른 것도 아닌 군사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군사 합의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은 첫 번째는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 네. 두 번째는 앞으로 적대 행위를 위한 군사 연습을 중지하자. 그랬는데 이 적대 행위 중지라는 것은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휴전협정 제2항 제2조 2항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저쪽이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지. 예. 뭐 새삼스럽게 적과 같이 또 그러한 협의나 협정을 맺는다는 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그러나 북한하고는 그러한 군사 합의를 하고, 일방적인 군사 합의입니다. 북한은 자유롭고 우리는 부자유스러운 속칭 항복 문서를 맺었다고들도 합니다만은, 네. 그러한 문서를 맺고 일본하고는 기왕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맺었던 협정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남은 수순은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마지막 단계가. 문 정권이 할 일이 또 그러한 수순을 착착 밟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원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작년 10월 달인가 그 정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가 됐죠. 앞으로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군 장군이 사령관이고 한국군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한국군 장군이 사령관을 하고 미군 장군이 부사령관을 하는 이른바 미래사령부라는 걸 설치한다. 그래서 한국군이 그 군사 통제권을 주도권을 잡는다. 이러한 합의를 이미 미국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에서 양해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기 위한 제1차 수순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의 모든 그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나아가 180도 달라져 가지고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이 됐고, 일본하고는 우호적인 관계가 적대 관계로 변화가 됐고, 이제 남은 것은 미국입니다. 네. 미국하고 동맹이든 지난 반세기 이상 동맹이든 미국하고 이제 적대 관계가 되는 그런 단계만 남았다고 저는 지금 평가를 하고 판단합니다. 네. 그럼 북한하고 미국하고 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속말로 네.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겁니다. 아, 네. 문재인 씨는 자기가 한반도 운명을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자칭을 하면서 요즘 와서 보십시오. 미국도 상대를 안 하고 김정은이도 욕을 하면서 너는 빠져라 하고, 예. 또 그러한 현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두 사람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서 쑥 들어가 버리고, 예. 문 대통령은 완전히 제3자가 돼서 비켜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외톨이 세계의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네. 판문점 회담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워싱턴으로 오너라. 또 김정은인 김정은대로 평양으로 오시오. 이렇게 해서 평양과 워싱턴을 서로 오고 가게 되면은 나머지 수순은 뭐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뿐입니다. 네. 예. 그러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고, 네. 워싱턴에 대표부가 들어설지 처음부터 대사관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워싱턴에 북한의 대표부가 설치되면은 대한민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으로서도 필요하지 않고 북한으로서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예. 그러면 가뜩거나 지금 경제를 망쳐놓은 문재인 정권은 어디로 갑니까?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효용 가치가 뭐가 있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은 결국은 일본도 경제 제재라고, 네. 미국도 지금 그 칼을 뽑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뽑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세컨다리 보이콧, 제가 보기에 시중은행 두 군데와 국책은행 두 군데가 미국 재무성에 걸려 있습니다. 아, 네. 달러 부정 거래한다고 북한하고. 예. 달러는 미화 달러는 어디가 있든지, 평양에 있든 베이징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미국 재무성의 컨트롤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2006년이든가요, 뱅코대 델타 사태, 단돈 2,500만 달러를 동결을 시켜 놓으니까 그 당시 육자회담 북한 대표이던 김 무엇인가, 나 이름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 친구가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풀어달라고, 죽게 됐다고. 예, 예. 그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네. 만약에 예. 미국이 예.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나간다면은,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이 원치 않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미국은 그 4개 은행에 대해서 세컨다리 보이콧, 즉 달러 거래의 중지를, 동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저희 같은 연금 생활자, 예. 군인 연금 생활자, 공무원 연금 생활자, 제가 듣기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혜자가 약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가입자는 1,000만 단위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푼도 돈을 못 받게 돼요. 국가가 연금을 못 보도를, 받게 예. 돼요.
그렇다면은 한 뭐 더도 말고 2달, 3달만 못 받게 되면 다 굶어 죽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 먹습니까? 예. 그러나 그러한 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문재인 씨는 자기의 이념과 사상 실현을 위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마치 북한 노동당 핵심 분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탈북자가 아무리 많아도 또 그 북한 정권을 싫어하는 반대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혁명의 대열에 낙오된 인간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다. 그 주고마땅하다. 이것이 캄보디아나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 그 공산당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월남에서도 수십만 명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가다가 도로는 빠져 죽고 도로는 성공해서 미국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죽은 사람은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1000만 명 죽었습니다. 예.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도 남조선 해방이 되면은 해방을 시키면은 1000만 명 숙청 계획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지금도 그러한 숙청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남한판, 한국판 숙청입니다. 네, 그게 기초 단계죠 지금. 예, 네, 한국판 숙청을 지금 해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지금 형무소를 갔거나 형을 받았거나 그런 상태 아닙니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꼼짝 못하게. 사상이 달다 하여 대통령이 포용을 하진 않고 이 민중을 둘로 쫙 갈라놓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지소미아 파기도 그걸 하기 전에 다른 얘기는 듣지 않고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매일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정부라는 게 정치 권력이라는 게 민중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은 민중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어느 착한 방향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민중이 보수를 불살르자 그러면 보수를 불살라야 되고 지소미아를 파괴하자 그러면 파괴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론을 따르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따르는 건 좋은데 민중의 잘못된 판단 우리나라 민중이 나는 높이 평가를 안 합니다. 그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 그 지칭을 했듯이 우리나라 민중은 야수 같은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중을 야수 같은 민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건방지게 평가하는 건 못하지만은 독소를 하지 않습니다. 독소를. 제가 늘 원용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대학생들이 그 참고서 이외, 교과서 이외 교양서적을 1년에 한 권 읽는 동안에 일본 대학생은 10권을 읽는답니다. 그 똑같은 기간 안에 미국 대학생은 100권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양에 차가 있는 겁니다. 정보를 지식으로 삼고 지식이 교양으로 승화할 때 올바른 판단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신문이나 독서에서 얻습니다. 방송의 선전적인 그러한 그 구호적인 그걸로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자세히 풀이한 독서나 신문 기사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 정보를 지식으로 정선하고 지식을 더 정선을 해서 교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혹시 후지하라 마사히코라는 국가의 품격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독서는 국방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독서를 안 하는 민중은 판단을 그르친다. 판단을 그르치면 국가의 위기가 온다. 더군다나 국가의 지도자가 독서를 하지 않으면은 대국을 볼 줄 모르는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다. 예. 문재인이가 바로 그런 대국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상가로 알고 있는 리영이 또는 신용복 이런 사람들의 편파적인 좌익 서적만을 탐독한 흔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본인 스스로도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편향된 지식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양이라는 것은 그 좌우 상하 균형된 지식을 갖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교양인데 그러한 편향된 지식만 가지고 교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뭘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중의 불행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중의 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자주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요즘 반일 감정을 한껏 일으켜 놓고 그래놓고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일본에 1년에 한 700만 명 이상이 가던 그 젊은이들이 발이 닦은 거 뭐 10몇 프로인가 안 간다지 않아요? 분위기 때문에 그렇더니 일본 NHK 기자가 여기 와서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 거 보니까 가고는 싶은데 분위기 때문에 못 간다. 일제를 사고는 싶은데 분위기 때문에 못 산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소미아라는 그 국가적인 중대한 국가 간의 협정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통치자로서 정치 권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오늘 조선일보도 사설에서도 말했더만 이거 지금 조국이 사태가 그냥 법무장관을 임명한 조국의 사태가 굉장히 어지럽고 이게 생각보다 파괴력이 좀 있을 거니까 저는 걱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고 신문에 나는 거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청문회에 등장한 고위공직자가 그 제도가 생긴 이래 제가 알기에 한 400명 가까이 된답니다. 벌써 누적돼?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병역 면탈, 재산 증식, 또 부동산 부정거래, 무슨 다운 계약 이런 걸 관례라고 하면서 또 논문 표절 관례라고 하면서 보통으로 여기고 한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거의 없는 예외가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 제 기억에 남아있는 예외가 누군가 하면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태형 장관. 그분은 조금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은 뭐 장군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재산이 뭐 2억 몇천만 원이라든가 하는 굉장히 청정결백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인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 밖에도 몇 분이 더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400명 가까운 청문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가 하나같이 그렇게 국가의 의무인 병역을 면탈하고 말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이명박 씨도 병역,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십시오. 병역을 제대로 치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공수부대 대원이었다니까 병역을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장 차관 국회의원의 몇 퍼센트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병역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원계약
예. 예. 뭐 또 저 위장 전입 예. 이런 걸 그저 뭐 보통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조금 좀 심한지 몰라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일 거고, 아, 네. 이제 다만 그 해당 학교 학생들이 예. 화가 나서 지금 촛불 데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혹시 그 운명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바라지는 않고 다만 법과 질서가 확립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좀 온전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그 하는 양태나 여태까지 보여온 그 언동이나 사상 행태를 보면은 도저히 그런 그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앞으로 참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이 상당히 그 지금 뭐 예상은 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제 뭐 긴급하게 고노 외상이 또 우리 대사를 불러가 뭐 이야기했다는 말도 있는데. 예, 충격이 큰 그거는요. 거네요. 그 이제 일본도 그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요새 뭐 잘 주재 풀린 듯이. 대사를 네. 부르는 거는 당연하죠. 예. 사정을 알고 싶어서 불렀겠죠.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 바보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개인적으로 보면 다 똑똑하고 그 정말 비할 데 없이 현명하고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한 국가로서는 그 한국에 비할 수 없이 강한 강대국이 왜 그러냐? 법을 지키기 때문에 법을 순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잘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 건수가 예. 어느 해인가 제가 양국의 경찰 백서를 보니까 한국의 고소 고발 건수가 일본의 1000배가 넘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럼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가 돼서 고소 고발을 잘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많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범죄도 있고 사기도 있고 뭐 부정부패도 없지 않습니다만 비교적 우리 사회에 비해서 법치가 골고루 구석구석까지 미쳐져 있고 또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역사가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가 참 일천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100년이 넘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한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보고 배울 바도 많고 또 1965년에 소위 말하는 매국 외교의 결과 국교 정상화가 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일본 돈을 가지고 그 당시 유상 1억, 무상 3억, 상업차관 1억 해가지고 총 6억 불. 일본의 외화보유고가 당시 14억 불인가 밖에 없었다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불만스러우나마 그 돈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참 고속도로 만들고 제철소 만들고 중화학공업 융성시키고 그래가지고 참 우리로서는 배상금조로 받은 거고 일본으로서는 경제협력이라고 이름은 달랐지만 어쨌든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써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인 한국을 세계 10번째 가는 참 부국을 만드는 건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공이라고 나는 봅니다. 네. 이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지. 모택동이가 문화대혁명이라는 그 난동을 일으켜가지고 네. 인심을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오늘의 중국 공산당 정부를 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천안문 광장에 그 사진이 걸려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승만이 아니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 있고 박정희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삼시세끼니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공덕은 공덕대로 인정을 해주고 잘못은 잘못대로 지적을 해야 역사가 발전하는 거지. 그저 모조리 싸그리 에? 나쁜 놈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만 그 착한 임금처럼 대접하면 되겠어요. 네. 예? 예. 제가 이제 말 재주가 네. 없어가지고 또 준비를 해 오시는데 그 다음 예. 또 준비하신 걸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앞뒤가 맞지 괜찮습니다. 않겠습니다만은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공산당 네. 독재자하고 대화를 하거나 네. 평화를 운운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네. 예. 첫째, 장개석이 보십시오. 아, 국공합작을 2번에 걸쳐서 1927년부터 24년부터 27년까지 그 다음에 1927년부터 45년까지 2번에 걸쳐서 예. 협상, 국공합작을 왜 무엇을 위한 국공합작이었나? 일본이라는 큰 적을 앞두고 침략군을 앞두고 같이 싸우기 위해서 했는데 공산당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 장개석 군대를 일본 군대가 아닌 장개석 군대를 적으로 삼고 싸웠습니다. 네. 공산당. 그렇기 때문에 국공합작이 2번이나 실패를 했고 결국은 망하지 않았어요. 또 키신자가 그 월남전에 진저리가 나가지고 예. 협상을 시작한 게 1971년경부터예요. 파리 평화협상. 예. 그 평화협상의 구성 요원 자체가 참 웃기는 겁니다. 아, 구성요원 좀. 월맹, 예. 미국, 예. 이것이 주역이죠. 예. 그 다음에 자유월남, 예. 월남공화국, 그 다음에 월남공화국 안에서 반정부 세력으로 부장 활동을 하던 베트콩, 예. 소위 말하는 해방전선. 민족전선, 예. 무슨 공화국이라고 저희들도 공화국을 이름을 붙였습니까? 국명을 참칭하기까지 했죠. 예. 그 베트공화국 사자가 협상을 했는데 그 중에 삼자가 일방이고 미국 혼자서 그 맥나마라 당시 국방장관이 얘기하던 비용 대 효과비에서 너무 손해를 보니까 이제 예. 그만하자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만뒀더니 협상을 성공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 예. 침공 안 하겠다던 예. 놈들이 탱크 밀고 오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10,000명이라는 그 자유민이 죽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1972년 8월에 예.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회담을 실사 공동선언 남북 대화를 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는 동안에 김일성에는 휴전선 밑에 땅굴을 4개나 팠어요. 예. 예? 남친용 땅굴을. 우리가 발견한 것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자들입니다. 공산당이라는 거는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혁명을 하거나 뒤집어 엎거나 폭동을 해서 기존 정부를 네. 없애고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부를 세우자는 게 공산당인데 예. 그런 자들하고 대화를 한다, 평화를 한다, 남북 공동 번영을 한다, 이런 신기루 같은 소리를 문재인 씨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공산주의자거나 아니면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길래 그런 그 사기꾼, 도둑놈들 또는 살인 강도 집단을 상대로 대화를 하고 평화를 운운하는 거지, 공산당하고 평화를 운운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상 없어요. 공산당이 먼저 망하고 말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세계 유일의 그 중국과 그 쿠바, 북한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뭐 민주화 됐다지만 이제 푸틴이라는 그 짜르 대국 같은 저것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 이 자유세계에 도전하고 있는데 네. 저는 네. 트럼프를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에게 가장 큰 적은 뭐냐? 러시아도 북한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아, 네. 그래서 중국을 먼저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 예. 경제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많이 꼬리 내렸어요. 그 관세 장벽뿐만이 아니고 네.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그래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꼬리 내리고 미국하고 지금 협조할 단계인데 중국이 미국한테 완전 굴복을 하는 날 우리는 살게 됩니다. 아, 예. 문재인 정권 같은 독재 정권은 사라지고 여기도 민주주의가 부활을 하고 김정은이도 죽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고 네. 이 짧은 시간이나마 예. 제가 소견을 예.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끝까지 강력하게 갈 것 같습니까? 네. 네. 됐습니까? 네. 예. 아, 저 질문. 트럼프가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예. 끝까지 그렇게 기조를 강력하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예. 코민테른이 사실상 부활한 상태인데. 예. 코민테른? 코민테른 공산 예, 국제 공산주의가 코민테른. 예. 부활한 예. 셈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예. 선언했는데 지금 국내에서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특히 그 분열 이런 예.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그 기조를 세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네. 예단은 하기가 힘들지만은 네. 트럼프가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대항마인 민주당에 이렇다 할 인물이 없고 네. 또 민주당이 승산이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그 이제 이 트럼프가 문제는 많습니다만은 그 언동에서 문제는 많습니다만 또 한 번 당선을 해서 재선이 돼서 아시아 정책도 중국을 제패함으로써 네.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한반도 문제도 부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네. 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예. 상당히 예, 좀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낙관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어떻습니까? 낙관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런가 낙관 안 하면 비관하면 우리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죽기 싫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대다수 한국민, 북한 인민을 포함해서 대다수 한국민이 바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유와 번영. 예. 자유와 번영을 버리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이. 예. 우리는 지금 계속 지난 한 60여 년 동안 번영해 왔어요. 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위해서 맥진해 왔습니다. 예.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지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라는 3대 세습 독재 집단하고 합쳐가지고 가난하고 비민주적이고 독재 정권 속에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예. 번영하고 민주적인 환경에서 살려면 이 체질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거저 유지는 안 되겠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쩌면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예. 예. 지금, 결론입니다. 네. 예. 젊은이 대학생들 특히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고 여행을 자주 가고 예. 그래가지고 한번 갔던 사람은 자꾸 가고 이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지금 주춤하지만 실제로 취업 박람회 예. 같은 거 많이 왔거든요. 예.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눈치 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정부 이 정권에서도 그걸 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데 젊은이들에게는 이 시대에 그 필요한 메시지를 좀 주시죠. 그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네. 그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반대를 할 수 없는 우방입니다. 반대를 한다면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를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일본은 지금 제국주의도 아니고 군국주의도 아닙니다.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시아 유일의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활 방식과 이상을 가진 미국하고 동맹입니다. 우리도 문재인 정권 등장 이전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우리만 이상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한테 반도체 소재를 수출 제한을 한다. 그러한 결정을 왜 내렸냐. 아베 신소 총리가 예. 몇 번에 걸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징용 재판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안보 문제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예. 제가 일본 신문을 보니까 네. 그 어느 날 니케이 신문하고 산케이 신문 일면 톱에 예. 한국이 그 숫자는 내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150톤이면 150톤을 1년에 불화수소를 수입해 갔는데 예. 그전 같으면 1년 후에 또 수입을 할 텐데 몇 달 안 가서 또 수입하겠다고 요청이 왔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동안 그건 어디로 갔느냐? 근데 산케이 신문, 니케이 신문 일면 톱에 난 걸 보니까 한국 정부 자료라고 하면서 한국이 북한의 우호국인 이란과 파키스탄 등등 적성국에 불화수소를 상당수를 재수출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이 일본 정부 자료가 아니고 한국 정부가 예. 한국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에 대한 응답이 한국 정부로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것이 일본 정부와 여론의 그 말하자면 그 초점입니다. 아, 네. 근데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답은 안 하고 네. 하지 않고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지 않고 반일 감정만 들이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건 반일 감정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700만이라는 젊은들이 1년에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반일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또 한 번 안 가봤던 사람도 가보고는 아 일본이 교과서에서 배운 거 신문에서 떠드는 거하고는 다르더란 말이야. 대부분이 다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반일 감정이 갑자기 솟아나겠습니까? 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재인이가 만든 그 분위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물건도 안 사고 저기 가고 싶은 것도 가지도 못하고 일본 음식 얼마나 좋아하고 일본 온천을 얼마나 좋아해요. 예? 그거 말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 공연한 반일 감정을 조성해가지고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독재 국가고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만이 할 수 있는 독재 정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지금 그 참 선생님께서는 6.25 때 저 군대를 두 번 가신 거 아닙니까? 예, 쫄병도 한 번 하고 장교도 해봤어요. 그 참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예. 뭐 이무적으로 할 것도 하고 또 장교 생활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 우리 지금 나라를 지키는 전선에 있는 우리 일선 국군 장병들은 네. 혼돈이 없을까요? 걱정이. 글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혼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국군이라는 게 존재하는 첫째 이유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건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 무력 집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네. 이게 그 적을 적이라고 말 못하고 네. 또 적과 내통하고 적과 훈련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이게 무슨 이게 혼란이 안 일어날 수가 예, 없는 예.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참 딱하다고 봅니다. 네. 군대 제 자신이 정훈 장교도 또 했습니다만 정운병과 참 어떤 식으로 정훈 교육을 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네. 예, 평화라는 게 공짜로 오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네. 전쟁 준비를 우리는 다 포기하고 네. 저쪽으로 하여금 전쟁 준비를 아니 우리는 연습을 못하고 저쪽은 맨날 미사일 쏴대고 연습하고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네. 예. 이건 뭐 하여튼 제가 말 안 해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뭐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은 네. 어쨌든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이후 예. 누려오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이 배부른 번영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